스타트업 재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타트업 재팬은 일본에서의 생활을 스타트업 시도하고 있는 외국인 여러분께 생활의 토대가 되는 체류 자격, 소위 비자에 관한 절차의 기본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할 경우의 조건,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방법,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준비 등에 대해 알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동영상 채널입니다. 제1부 BOL1는 일본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 대해 다양한 케이스로 나누어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회 테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우선 일본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를 생각할 때에 명심해야 할 일본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그 트렌드를 살펴봅시다. 최근에는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일본에서 직장을 대체로 쉽게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외국인이 사무직 이른바 화이트 칼라에 취업하고 있는 수를 미국과 영국과 일본과 비교한 것입니다. 일본의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9년에는 8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화이트 컬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숫자는 영국보다 훨씬 많고 미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일본은 더 이상 외국인이 화이트 컬러로 일하기 어려운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눈에 띄는 규제 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일본어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이전보다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일본에서 외국인이 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허가의 종류는 외국인의 특성에 대응하여 매우 다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절차도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그림은 그 일부를 나타낼 뿐이므로 전부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인 당신의 필요에 따라 조금씩 이해해 주세요. 일본에서 직장을 얻기 위한 전략. 당신은 현재 고국에 살고 있고 앞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일하길 원한다고 가정합니다. 어떤 전략이 합당할까요? 그것은 일본으로 이주할 당신의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개의 전형적인 패턴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당신이 일본에서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저축하고 일본 각지를 여행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유럽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류하는 동안 다음 단계를 생각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당신은 이미 일본의 특정 산업 분야에서 특정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호텔이나 여관에서 일하고 싶다든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든가 일본과 모국과의 비즈니스에 기여하고 싶다든가 등등. 셋째, 당신이 직업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오래 일하고 생활의 기반을 일본에 두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제1부, 제1회째의 첫 번째 아르바이트 케이스에 초점을 맞추고 일본의 이주 전략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아까의 복잡한 그림을 봅시다.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유학의 재류 자격을 가지내다 자격의 활동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는 당신이 모국의 대학생이고 그 나라와 일본 사이에 협정이 있으면 인턴십 및 워킹 홀리데이 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류 자격과 비자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일본어 학교와 일본 기업도 재류 자격을 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비자는 외무성이 발행하는 단순한 입국 허가인데 재류 자격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활동이 허용되는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일본에서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저축하고 일본을 여행하고 싶은 경우는 먼저 일본어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비자 및 재류 자격 취득은 입학이 결정된 일본어 학교가 대신 해줍니다. 일본어 학교에 입학 후
혹은 입국이 허용되는 동시에 자격 외 활동 허가라를 지방 출입국 체류관리관서에서 신청합니다. 이것도 일본어 학교가 도와줍니다. 이 권한이 있으면 당신은 보통 때는 주 28시간 이내, 방학 중에는 일일 8시간 이내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옆에 앉아 접객 같은 풍속 영업의 가게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이 확실하지 않은 온라인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만약 적발되면 벌칙이 있습니다. 집은 룸쉐어로 돈을 절약하고 장기 휴가는 일본을 여행하자. 이 선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최장 2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워킹 홀리데이와 인턴십의 경우는 최장 1년이므로 그것보다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일본에서 풀타임 직장을 얻으려고 하면 일본어 학교의 학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대학이나 전문 학교에 들어가는지 일본어 능력 시험 JLP 1급 N1에 합격해야 합니다. 일본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본어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밑에서 말하는 조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유학의 재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 일본어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즉, 일본어 학교라면 어디든 좋은 것은 아니다. 정부 지정의 일본어 학교 목록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일본어 학교를 선택하는지, 도쿄 등의 대도시와 지방도시에서의 생활 비용과 아르바이트의 임금이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있습니다. 도쿄는 임금은 최고이지만 주거 비용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베스트 초이스의 예를 든다면 학교 생활은 우라와와 오츠 등의 지방도시에서, 아르바이트는 전철로 30분 거리에 있는 도쿄나 교토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일본어를 이해하지 않으면 일본어 학교에 입학해서도 따라갈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곤란하다. 당국은 그 수준을 JLP 6단계 아래에서 두 번째 N5 정도의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최적의 일본어 학교를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하세요. 이 사이트는 가장 믿음이 있는 애다 4개 국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일본 정부가 지정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가르쳐 준 일본어 학교 목록에서 확인하십시오. 일본에서 직장을 얻기 위한 전략 제1회 아르바이트 편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다음은 2회 특정 분야의 특정한 일을 목표로 하는 주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